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있는데 보니까 예상문제집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출제 포인트들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2월까지는 여러분 괜찮아요. 2월까지는 끊어서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진도를 기본서를 읽든 기본서를 읽는 게 제일 빠르겠죠. 기본서를 읽든 노트를 보든 어쨌든 오늘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다. 그럼 행정심판 보고 행정심판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고 행정심판 예상문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을 알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니까 이미 답을 알아서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담할 때 보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은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형과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유형과 포인트. 그러니까 유형과 포인트가 암기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지. 답이 3번이고 답이 어떤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복습을 한다, 혹은 문제로 푼다, 라고 했을 때 항상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암기했는가. 이렇게 보면 답을 모른들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알아서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관념 속에,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대상, 그러니까 암기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되면 계속 새로운 문제만 찾게 되고, 계속 새로운 문제만 찾게 되면 계속 알았던 포인트들은 휘발되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시험은 휘발성과의 싸움입니다. 휘발성과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독 주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로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꼭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자 174페이지 277번 행정심판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봤었던 모의고사 해설은 원래 오늘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진도상 진도를 계속 좀 빼야 돼서 따로 일정을 잡거나 다시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면 다음 주에 하거나 따로 일정을 잡거나 해서 다시 공지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174페이지 2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죠. 그 둘의 차이점 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공개재판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심판은 재판이 아니죠. 행정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정청에 행정행위 하는데 공개합니까? 비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요? 비공개적으로 해요? 예,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행정은. 행정행위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뭡니까? 재판이잖아요. 재판.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법률 위반 여부만이 문제되지만 행정심판은 공익문제까지도 판단 대상이다. 맞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다투지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공정성까지도 다툰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누가 하는가에 포인트를 두면 돼. 누가. 법원이 할 때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성만 따지지만 자, 행정청 스스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까지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 보겠습니다. 양자 모두 심리는 구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하고 있으면 끊어주시고, 뒤에 거는 맞죠.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의무이행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게 틀렸습니다. 앞에 게. 자, 여러분 구두주의라는 표현보다는 구술,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자, 1번에 다 볼게요. 그럼 구술이 편한 거라고 그랬어? 서면이 편한 거라고 그랬어? 서면이 편한 거예요. 구술이라는 것은 해당 날짜에 나와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은 구술이 원칙입니다. 구술. 그다음에 심판은, 자, 심판은 구술이 원칙이다, 서면이 원칙이다, 둘 다 틀려요. 구술과 서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행정심판은 서면이 원칙이고 구술이 예외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도 맞는 말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냥 심판은 무조건 구술과 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민법계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쟁송을 서로 다르게 본다라고 했는데 라번은 맞는 거죠, 여러분. 자, 법계는 행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국가주의라는 얘기는 자, 행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고 행정재판소라는 곳에서 별도로 다뤄야 된다. 즉, 행정은 특이한 거니까, 행정은 특별한 거니까 따로 다뤄야 된다라는 게 행정국가주의예요. 자, 사법국가주의는 뭐냐면, 야, 사법부가 있는데 뭐하러 행정을 따로 다루냐? 그냥 사법부에서 다 다루면 되는 거지. 이게 영미법계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입니다. 사법국가주의. 자, 그래서 여기는 공법사법 이원론의 입장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공사 이원론이에요. 공법과 사법은 다른 거다. 근데 자, 공사 이론론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영미법계는. 자, 우리나라는 공사 이원론을 채택하면서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륙법계의 일부, 영미법계의 일부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행정쟁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륙법계는 별도로 해야 된다. 자, 영미법계는 별도로 쟁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사법부에서 다 관장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는 맞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여러분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를 물어봤을 때는 형식적 의미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 의미는 누가. 자, 행정심판은 행정이 하는 거죠. 그럼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입니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겠지만. 자, 소송은 둘 다 사법이겠지. 심판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합법적성, 유무 판단을 대상으로 하나. 자, 행정소송은 법률 문제 판단 및 행정의 부당 판단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기가 틀렸죠, 여러분. 행정의 당부당. 그러니까는
정당성, 공정성까지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심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법률 문제만 따져요, 소송은. 자, 그 다음에 4 보겠습니다. 4. 행정심판의 판정기관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행정심판의 판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기관 혹은 행정부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동일하지 않죠. 쉽게 얘기해서 행정부, 사법부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다 틀렸고요. 마 틀렸고, 바 틀렸고, 사 틀렸습니다. 총 4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바르게 설명한 거 고르는 거야. 그쵸? 일단 행정심판은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완, 법원의 부당 경감 등의 기능이 있다. 네, 1번 발표 치세요. 발표. 행정심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하기 위해서 혹은 사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이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3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성질의 작용으로서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형식적 의미의 사법은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자, 3. 구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이다. 3번 맞고요. 3번 여러분 따로 챙겨주셔야 돼요. 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한다. 4번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가 해당한다. 맞아요.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 이건 뒤에서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은 자, 일반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고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으며 이러한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은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자, 맞고요. 행정심판법은 일반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반법과 개별법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 개별법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의 제기기관은 개별법 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행정심판법을 적용한다. 틀렸죠.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개별법 또는 특별법 우선 적용. 그래서 틀렸고요. 2번하고 6번이 틀렸는데 그쵸? 정답은 4번이겠네요. 1, 3, 4, 5가 맞는 말이고요. 2번하고 6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79번 보겠습니다. 1번이 아니구나. 279번 보게요. 279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지지만 자, 맞는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과거에는 재결청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재결권한을 갖고 있는 데와 심리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리도 하고 재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맞는 말이고요. 무효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79번. 자, 사정재결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취소 심판에 적용되고요. 무효등 확인 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 적용됩니다.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사정 재결하고 사정 판결하고 좀 달라. 사정 재결은 취소 의무.
자, 1번 됐고, 2번 보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자, 이건 우리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 공부할 때도 공부했던 겁니다. 법제처장 아니라고 그랬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인. 그리고 그게 유고시에는, 자, 유고시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자, 3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거기다 여러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외워서 그런 걸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번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맞습니다.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별도로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한다. 4번은 틀렸어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거가 이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상 문제 같은 걸 통해서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80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1번.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갑자기 행정소송의 요건인 그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다 이제 이것도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도로교통법,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국가공무원법. 자, 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185페이지 피겠습니다. 185페이지. 185페이지 298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298번. 자, 행정소송법 제18조 개별법에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때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필요적 행정심판의 전치주의에서 자, 빠지는 게 여러분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1번, 3번, 6번 외우자고 그랬죠. 1번, 3번, 6번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야. 이건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잘 챙겨 두시고 요거 플러스 새로운 관세법. 자, 관세법은 사실 요거랑 같이 외우셔도 돼요. 사실 관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자, 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국세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이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거랑 연결지어서 국가공무원법이랑 연결지어서 교원소청 심사하고 교원소청 심사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자, 이 두 가지를 따로 챙겨두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공부해요. 이거 우리가 주로 어디서 공부하냐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얘기할 때 얘기를 해. 그래서 교원소청심사는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비교해서 국립학교는 징계 자체가 국공립학교는 징계 자체가 처분이지. 예. 그렇지만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 이 교원 심사시청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사립학교는.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야. 자, 일반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행정 처분이에요? 처분이 될 수 없지. 회사에서 직원 자르는데 무슨 처분이야. 그런데 그거를 노동위원회에 가져가면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중노위까지 가면 재결이 나오고 재심까지 나오면 재결이 나오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잖아. 그때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법에 의한 지금 좀 특별한 행정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요거 5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되셨죠? 그리고 같은 세금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빠지는 거구나. 이걸 따로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 돼요? 우리 몇 번 하다고 했지? 280번.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봤는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2개는 따로 챙겨두시고 요거 3개는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5개인데, 이거가 출제될 때는 주로 원처분주의와 관련해서 솔직히 출제가 많이 되고, 요거는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로 출제가 되는 건 주로 이 3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번이 맞는 말이죠.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헛소리입니까, 여러분? 면허가 정지됐는데 운전을 하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 행위죠. 자, 무면허 운전 행위입니다. 자, 왜?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3번도 마찬가지야.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게 한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면허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무허가 영업 이런 건 헷갈리면 안 돼. 무허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잖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금 소송을 해서 나중에 취소를 받으면 그때 무허가 영업,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의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될 수 없죠. 소급해서 적용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면허가 정지됐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운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거는 행정청을 알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그거는 다른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기각재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방금 이거랑 이거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행정소송은 원칙이 뭡니까? 원처분주의지. 그러면 재결은 따질 수 없어? 예외적으로 재결 따질 수 있어. 그걸 예외적 재결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외는 뭐야?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재결을 따질 수 있어. 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재결을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원처분주의입니다. 지금까지 4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28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81번 좀 속도 있게 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행정심판서의 부분을 함께 제출해야 되며 심리는 구술 또한 서면 심리를 한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형식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를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심리하지. 심리하면 뭐가 떨어져? 정지 상태가 떨어져. 정지 상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술 또한 서면 심리를 한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형식과 관련해서 3가지를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심리하지. 심리하면 뭐가 떨어져?
재결하지. 그쵸? 형식만 지금 말씀드리는 형식. 자, 청구는 서면입니다. 서면. 심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심리야, 이게. 이게 심리 얘기한 거예요, 아까. 자, 심리는 뭐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 구술 또는 서면. 이거 항상 같이 얘기해야 돼요. 구술 또는 서면. 그 다음에 재결은 좀 이따 보겠지만, 재결도 서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서면, 구술 서면, 서면. 근데 거기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나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의 종류로는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자, 틀렸죠? 의무 이행 심판이 돼야 되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도 없죠. 자, 다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직권주의 의무로 당사자의 주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당사자의 주종은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 원칙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하는 거지. 여기처럼 지금 답안처럼 심리는 직권주의이므로 이렇게 얘기하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직권주의를 뭐 할 수 있으므로 뭐 이러면 몰라. 그렇지? 그리고 직권주의이므로 당사자주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뒤에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각재결을 받았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유 없다는 거야. 이유 없다는 거는 행정행위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야, 위법하지 않다는 거야? 위법하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위법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취소 변경할 수 있나요? 취소 변경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행정청은 할 수 있지. 이런 걸 직권 취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각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정당한 자기가 한 처분이 이거 좀 잘못됐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어. 혹은 위법하진 않은데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옆에다가 직권 취소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직권 취소. 직권 취소는 가능해요. 보겠습니다. 개별 처분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자, 행정심판에 청구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다시 안 됩니다.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 거꾸로 써있죠.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인데 이거 좀 거꾸로 써있죠.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 틀렸습니다. 맞는 말은 가밖에 없네요. 1번. 자, 282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 행정심판법 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의 처분에 관하여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속력은 주문 동그라미 요건 사실 동그라미. 주문 동그라미 요건 사실 동그라미. 자, 기속력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 행위로 해석되지만 자,
여러분,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행위로 해석되지만 그 표제와 제출 기간의 여하를 기준으로 행정심판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표제와 제출 기간이 틀렸다 하더라도 자, 제출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수정해 줍니다. 수정해 줘요. 심지어 피고도 경정 가능합니다. 아, 모를 수 있잖아. 피고 모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법원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성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이니까 특히 행정심판에는 더더욱 자, 표제와 제출 기간이 잘못되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2번 틀렸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 여러분 재결청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바로? 당연히 할 수 있지.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어. 근데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취소 명령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취소하면 되지 뭐 취소를 명령합니까? 같은 행정부끼리. 자,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볼 것이고 어쨌든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됩니까? 처분청에서? 없어도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발생했다고 그러지? 이미? 형성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형성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취소 재결을 통해서 이미 형성력이 발생을 해요. 형성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취소 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번 행정청이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세 글자로 오고지라고 하죠.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자, 오고지한 경우에 유리한 기간 적용은 맞아요. 그 기간을 적용해요. 그 기간을 적용하는데 뒤가 틀렸네. 그치? 행정소송에까지도 그걸 적용할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렸는데 그거를 소송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죠. 행정심판에만 적용을 일단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어떻게 적용하냐? 잘못 알려준 기간까지를 이제 제소기간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83번, 그러니까 28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83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자,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애 처분은 해당합니다. 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거기다 여러분 써둡니다.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 이게 세 군데가 대표야.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 요 세 군데는 자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선관위 요런데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뭐 특별기관이고 근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자, 283번. 자, 중앙으로 가는 거죠, 중앙. 중앙으로 가는 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앙은 국가행정기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광역. 자, 여기서 시는 무슨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도행정위원회가 있죠. 시도행정위원회, 시도행정위원회. 그럼 여기는 시도 소속 행정청. 이건 국가 소속 행정청.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 시, 군, 구 단체장이 하는 거. 시 한 단계 위에. 자, 여러분 항상 우리 지방자치 하이어라키는 다 아시죠? 자, 여기가 이런 걸 우리가 광역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기초라고 하고 이것도 광역이니까 기초의 것은 광역에서 광역의 것은 중앙에서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소속 행정기관은 당연히 그 소속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단체장권은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가 틀렸습니다. 라. 284번. 자, 1번 아까 봤던 겁니다. 포인트만 여러분 정리해 두세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 밑줄. 70명 이내의 위원 맞고요. 두 번째 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세 번째 줄 후단에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 대행. 자, 70명 이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체크해 주세요. 자, 2번. 자, 2번도 중요하죠.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자,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 임명하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부터 중요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죠. 그 사람의 제청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면 안 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지방내 공부동법인을 설립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재결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래.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 국가가 들어가잖아. 그럼 중앙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가 사무를 이런 데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위계질서가 안 맞는데. 자,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4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배우자가 배우자였던 사람이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은 공동권리자나 의무자인 경우에 제척 가능하죠. 제척 가능하고 제척 결정은 위원회 위원장이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야 한다. 자, 뺀 뒤가 틀려. 반드시 그게 틀렸고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285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참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2번. 자, 정보를 송달해야 되면 이제 기피,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스스로도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위원인데, 사실은 이번에 그 행정심판 제기한 사람이 제 사촌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여러분 신청 또는 직권을 비추고 있고, 당연하죠. 신청이 있어도 받아줘야 될 것이고, 직권으로도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소송으로 치면 피고 경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4번, 청구인이 경정 결정이 있을 때 종전에 피청구인에 대한 심사 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사 청구는 자, 경정 시에 한 것으로 보면 제소기간에서 불리하죠. 불리해. 청구인에게 불리해. 소송을 치면 원고에게 불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심판 청구를 한 때 한 것으로 본다. 바꿔줘야 돼요. 다시 어떻게 바꿔줘야 돼? 처음에 심판 청구를 한 때 한 것으로 본다. 경정시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처음에 심판 청구를 한 때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86번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자, 청구는 서면 맞죠? 안날 90일 맞죠? 2번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자, 14일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불가항력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14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고 다만 구개인 경우에는 30일 줘요. 여유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는 있은 날 180일.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소기간 같은 거 얘기할 때 자, 이게 보통 짧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짧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에 좀 뭔가 좀 여지를 줄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여지를 줍니다. 네, 알았다는 것은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성립이 된 거죠. 알았다는 것은. 처분이 있었으면 알았다는 것은. 근데 있었다는 것은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전혀 계획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이건 제가 날짜를 안 적었어. 왜? 심판이나 소송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 날짜 안 적은 거예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소송에서도 심판에서도 있은 날에 대해서는. 있은 날은 뒤로 좀 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하지만 안 날은 원칙적으로 불변 기간입니다. 알았으면 90일 내에 해. 라는 얘기야. 알았으면 무조건 90일 내에 해. 몰랐어? 그럼 우리가 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날이라는 건 무슨 날이야? 안날. 그렇지.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그러니까 안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진짜 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경비원이 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있은 날은 뭐를 있은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있은 날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소송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날과 있은 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 보겠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인정한다는 얘기죠. 다도 맞는 얘기고. 보겠습니다. 시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기간보다 더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고. 보겠습니다. 알리지 않았을 때, 자, 미고지했어.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알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안날 기준 해야 돼? 있은 날 기준 해야 돼? 있은 날 기준 해야지. 그러면 90일 내가 아니라 180일이라고 바꿔줘야죠.
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죠, 여러분. 무효니까.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 전자만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의무이행 심판인도 두 가지 종류의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이 있을 거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부 처분이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생기죠. 하지만 부작위는 어떤 기준 시점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송으로 가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적용돼요, 안 돼요? 그것도 나눠봐야 되지. 나눠봐야 돼. 예. 자, 소송에서는 나눠봐야 됩니다. 심판에서는 나눠보지 않아. 심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 심판이냐, 거부 처분에 의한 의무이행 심판이냐만 나누면 되는데, 소송에서는 그냥 거부 처분은 취소로 가고, 부작위만 있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나눠봐야 되지. 심판을 거쳤냐, 안 거쳤냐. 그러니까 심판에서는 그 앞에 과정이 없으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겠죠. 근데 소송에서는 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서 정보 송달이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생기잖아. 그때는 제소기간 적용되는 거고, 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면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는 둘 다 적용 어려움 이렇게. 둘 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은 여러분 수정 같은 걸 보완 수정을 얘기하는 거고,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보정 기간은 재결 기간으로 산입한다라고 하는데, 자, 뒤에가 틀렸습니다. 재결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바사 세 개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자, 이건 뭐 쭉 얘기했고, 여러분은 거기다가 여러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장에게 자, 법령이 잘못되었음을 좀 적절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해 주세요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 대해서 자,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걸 누구한테 통보해야 되냐면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요구할 수 있다가 일단 시험에 잘 나오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법제처장을 바꾸겠지. 자, 그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2교시서부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갈게요. 이제 앞에서 설명 계속 이제 출제 포인트는 반복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에 속도감 있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